그리고 이제 여기 보셔야 될 게 제어판 중에 이번엔 시스템 등록 정보예요. 자, 제어판을 다시 열어보면요. 시스템 등록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전에요. 메모리 용량 확인하고 CPU 확인하는 곳 있죠. 그게 바로 시스템 등록 정보입니다. 여기 있네요, 시스템.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 여기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거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자, 바탕화면에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됩니다, 이거. 내 컴퓨터를 오른쪽 버튼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에 가셔도 바로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게 시스템 등록 정보예요. 여기 보세요. 시스템 등록 정보. 이제 요 위에 걸 요거 잘 보세요. 요런 거. 여러분 그냥 막 열고 요런 것만 확인하고 하지만 요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등록 정보 돼 있죠. 요게 여기서 오른쪽 버튼 가도 되고요. 어떻게 해요? 제어판에서 요거 더블 클릭 따닥 똑같이 뜨죠.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시스템 등록 정보를 실행하는 방법. 제어판에 시스템 선택하고 내 컴퓨터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 맞죠? 그죠? 바로가기 키 윈도우 플러스 피스 키 맞죠? 이거 앞에 배웠죠? 그죠? 윈도우 키 누른 채로 피스 브레이크 키 누르면 바로 뜹니다. 괜히 오른쪽 버튼이니 제어판 들어갈 필요 없이 내가 그곳을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윈도우 피스 딱 누르면 바로 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딱 뜹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키 방법이 있고요. 윈도우 요거 바로가기 키 알아두시고. 자, 시스템 등록 정보에는 총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일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주로 묻고요. 그리고 고급 요걸 가끔 물어요. 요 세 가지를 많이 묻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요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런 것들도 뭐 하는 건지는. 하지만 잘 묻는 거는 일반과 하드웨어, 고급 쪽에서 물어요. 자, 주로 묻는다면 일반과 하드웨어가 많이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정시 위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시에서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럼 상시도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상시는 예보다는 좀 폭넓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일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컴퓨터 시스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쓰고 있는 OS, 운영체제 뭐 쓴다는 거예요? XP. XP 중에 뭡니까? 프로페셔널 쓰고 있는 얘기는 프로페셔널. XP도 버전이 많아요. 여러분 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프로페셔널 버전을 깔았다는 거예요. XP 프로페셔널. 각각 기능이 조금 틀려요. 여러분 집엔 대부분 홈 깔릴 거예요. 홈.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 사면요. XP 홈이 깔려서 홈. 집에서 쓰는 거 이제 그런 기능들 위주로. 자, 버전이 2002 버전이고 서비스 팩 3. 자, 서비스 팩 이거는 우리가 패치인데요. 패치라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상과목에서. 패치 3 버전이에요. 원래는 그냥 설치하면 패치가 안 된 상태, 서비스 팩이 아닌 상태인데 이게 이제 기능을 개선한 거예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 서비스 팩 3까지 기능 개선이 된 겁니다. 많이 개선됐어요. 뭐 단점들을 보완시킨 거. 이게 바로 서비스 팩 3입니다.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대요. 왜냐하면 비스타 나오고 그 7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안 해줘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치가 서비스 팩 3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한 겁니다. 자, 또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OS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사용자 정보. 내가 이걸 설치할 때 등록한 내 정보가 나와요. 이런 MS컴, 명성컴을 줄인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집에는 아마 이거 여러분 걸로 안 될 거예요. 뭐 이상한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다른 회사 이름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이름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설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컴퓨터 회사에서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에이스 할 때 포맷 해버리면 그 에이스 기사가 가지고 세팅된 그 상태로 한다거나 뭐 코스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막 이상한 이름 돼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 회사 이름도 없느나 여기다가. 그렇게 만들어둡니다. 자, 여기는 사용자를 알 수 있게 해놓습니다. 요거 사용자.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사용자 설치할 때 키입니다. 키. 보호 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컴퓨터. 주로 요거 많이 묻는데 여기 뭡니까? CPU가 얼마입니까? 요거 AMD 에슬론 64 곱하기 듀얼 코어 프로세서 4200짜리 2.2기가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얘가 2.2기가에 해당하는 듀얼 코어 CPU라는 거, CPU.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뭡니까? 2.00GB 램이죠. 램이죠. 말 그대로 램. 메모리죠. 메모리. 여러분이 말하는 메모리가 바로 요거예요. 메모리 얼마입니다. 우리 집 컴퓨터 메모리가 2기가입니다. 하고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아니면 지금 메모리가 1기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1.00 또는 0.98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1기가 메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꽂힌 메모리가요. 그럼 1기가면 작다 그랬죠. 요즘엔 최소 2기가는 돼야 되니까 1기가를 하나 더 달면 되죠. 꽂으면 됩니다. 사다가. 그죠? 지금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본체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줄 줄 알면 메모리를 빼가지고 메모리를 들어가세요. 그럼 똑같은 거 주세요. 하면 줘요. 그럼 가져다 다시 잘 꽂으면 됩니다. 저는 끈 상태에서 무조건. 그죠?
그러면 2기가 돼요. 가서 2기가 돼 있다면 이제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 잘못 꽂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2기가. 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체제 버전, 맞죠? 그죠? 운영체제가 XP인지 비슷한지, 뭐, 아니면 서비스백 2인지 3인지. 사용자 정보, 맞죠? 그리고 CPU 종류하고 메모리 용량 확인이 가능한 게 일반 탭이라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묻겠죠? 다음 중 설명 잘못되는 것은 일반 탭 해놓고, 뭐, 요거 해놓고 딴 거 하나 이상은 내놓겠죠? 그럼 얘가 답이 틀린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연결이 잘못된 거. 요 일반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뭐, 3번 해놓고 딴 거 하나, 4번에서 뭐 하드웨어 정보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장치 관리자 이런 걸 냈습니다. 그런 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컴퓨터 이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여기 그러면 선생님 이 컴퓨터 이름이네요. 우리 집 컴퓨터 이름을 이걸로 정하면 되나요? 하면서 이걸 정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이름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걸 정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시작을 눌렀을 때 이거 이름도 아니죠. 요거는 뭐예요? 사용자 계정 이름이에요. 그럼 얘를 정함으로써 나한테 혜택이 있냐? 무슨 혜택이 있죠? 여러분 집에는 혜택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 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내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뭐 내 이름이 컴퓨터 켤 때 뭐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요. 그럼 이걸 정해서 뭐 합니까? 바로 여러분 네트워크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 그때 이 이름을 정해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그룹이 3강의실로 되어 있고요. 이름이 뭐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MS100으로 되어 있고, 이 MS100이 바로 선생님용 컴퓨터다라고 설명을 달아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집에는 이건 막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뭐 보면은 여기에 뭐 다른 거 아니고 뭐 MS로 되어 있거나 뭐 아니면 일반적인 뭐 홈으로 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도 막 이상한 거 되어 있습니다. 막 뭐 숫자 막 나오고 영어 몇 개 섞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고 기본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바꿔도 돼요. 어디 갑니까? 이 변경이라고 했죠. 변경 가서 내가 컴퓨터 이름 내가 MS100인데 100으로 안 하고 뭐 내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안방, 거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 작업 그룹도 뭐 만약에 부수가 영업부면 영업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 한 대밖에 없는 컴퓨터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는 없어요. 바로 여기서처럼 학원에서처럼 컴퓨터 여러 대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가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부서끼리 자동으로 연결되고요. 부서만 정해주면은 그 다른 컴퓨터도 부서로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조정하겠죠. 누구 이름, 본인 이름 준다거나 아니면 뭐 과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 회사 내, 부서 내에서. 자, 이렇게 정하면 이거는 어디 써먹느냐면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 컴퓨터를 연결할 때, 즉, 내 네트워크 항역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게 뭐가 연결됐죠, 자동으로. 여기서 보시면 작업 그룹, 아까 작업 그룹을 제가 여기서 3강의실 되어 있었죠. 작업 그룹만 보여달라고 이걸 클릭하면 3강의실로 되어 있는 컴퓨터만 다 나타나요. 지금 4개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지금 컴퓨터 켜져 있죠? 그 컴퓨터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 보시면 101번이 저 앞에 계신 분입니다. 맨 앞에 계신 분. 앞에서부터 101,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100대 있고요. 제가 기본 100이고 앞에서부터 101부터 해갖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1은 저 앞에 계신 분. 자, 여기 103은요? 자, 104는요?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103, 104. 자, 101. 자, 저는 끄네요. 한 명은 지금 연결 안 됐네요. 뭔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안 나타나서 연결 안 된 건 아니에요. 이름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같은 그룹이 아니라면 안 나타나요. 지금 영업부 돼 있는 사람은, 지금 상강이 돼 있는 사람은 나타나고, 만약에 제2강의실 됐으면 안 나타납니다. 이쪽에. 그럼 제가 찾아가야 돼. 그 2강의실 따로 찾아야 돼, 또. 자, 이거는 작업 그룹별로 보이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이러면, 이분 컴퓨터가 저 앞에 계신 컴퓨터 속이에요. 요걸 더블 클릭하면 저분이 만약에 공유를 해놨다면, 그 공유된 항목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나타나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볼 수는 없고, 저분이 보게끔 공유라는 걸 시켜놓으면 그 폴더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놨다면 그 파일들도 보일 거고 내가 그걸 내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유했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제가 공유한 자료는 여러분 컴퓨터로 복사를 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영업부에 있는 사람이 같은 부서인데, 야, 그 자료 좀 복사해주고 뭐 USB 메모리 줄 필요 없죠. 내한테 들어오면 공유해놨어. 그거 가져가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 컴퓨터 이름만 알면 더블 클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해놨네요. 내 그림을 공유하셨네요, 저기는. 자, 여기도 D도 공유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저기 컴퓨터에 D가, 자, 내 문서로 들어간 겁니다. 내 그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없네, 아무것도. 그죠? 만약에 저분 컴퓨터에 D로 가면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유 다 된 거예요. 이런 거 다 있네요.
자, 요런 게 접은 컴퓨터에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거나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복사해가지고 내 컴퓨터, 이제 내 컴퓨터에서 들어가가지고 어느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접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내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복사해서. 그게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컴퓨터를 찾을 수 있는 게 이 컴퓨터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리 컴퓨터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여기 있는 이거 이름. 지금 여기는 번호로 매겨놨지만 실제 부서에서는 사람 이름 해놨겠죠. 일부러. 그래야 이제 이 컴퓨터가 누구 자리에 있는 컴퓨터 누구 컴퓨터구나 알 수 있죠. 그래 찾아가지 안 그러면 야 저기 뭐 홍길동인데 홍길동 내가 공연생 찾아갔는데 홍길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 야, 네 컴퓨터 이름이 뭐고? 하면 이제 그 친구도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그럼 뭐 나보고 이게 막 부서가 여러 명이면 쭉 있는데 누굴 찾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다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한테 자리에 가서,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여기 들어가, 내 컴퓨터 가서, 속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확인해보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름인데 이거는 이름 좀 고쳐라. 그러면 그 친구가 고치고 한번 컴퓨터 껐다 키면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홍길동으로 딱 나옵니다. 이거는 각각 자리에서 다 바꿔줘야 되는 이름들이에요. 마찬가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룹이 돼야 이렇게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그거 바꿔봐야 집에서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뭐 바꾸고 안 바꾸고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요게 컴퓨터 이름을 정하는 곳입니다. 자, 컴퓨터 이름 여기서 이걸 정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집에는 안 정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네트워크상에 사용되는 이름을 내가 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하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하드웨어에 뭘 보냐면 장치 관리자 이걸 주로 보셔야 돼요. 요거. 하드웨어라는 거는 뭡니까?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기계 장치, 그죠? 기계 장치라는 건 우리 뭐예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또 본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었죠, 그죠? 메모리 또는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저 컴퓨터 기계 장치 각각 부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들 들어오면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치들을 볼 수 있다. 즉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장치를 관리하는 곳이다. 모니터건 키보드건 마우스건 내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기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USB 드라이브 관련된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아니면 화면이 좀 이상해요. 화면이 갑자기 커지고 원래대로 안 들어오고 화면도 영 상태가 안 좋아요. 또는 키보드가 이상하고 마우스가 이상하다 이러면 여기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딱 들어오면 하드웨어 가가지고 여기 딱 누릅니다. 장치 관리를 딱 눌러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가 여기 나와요. 장치가 들어오니까 이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MS100이라는 내 이름이고 맞죠, 그죠? 네트워크상 이름이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 이게 바로 뭐예요? 랜 카드 얘기합니다. 랜 카드, 그죠? 여러분 인터넷 해주는 랜 카드.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바로 하드디스크 CD라든지 뭐 이런 C나 D, 뭐 CD-ROM 이런 관련 디스크 드라이브고요.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뭡니까? VGA 비디오 카드입니다. 비디오 카드. 마우스 맞죠? 마우스 기타 장치. 모니터 있죠. 자, 범용 직렬 버스 이게 바로 뭐 USB 관련된 거고요. 또 사운드 비디오 맞죠? 그죠? 소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장치는 이제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는 칩들, 칩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찾냐면 자, 얘를 엽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갑자기 이걸 열어보니까 자, 여기에 뭐가 없어요. 다행히.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느낌표나 노란색 느낌표나 노란색 물음표 또는 빨간색 X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태가 이상해진 거예요. 컴퓨터 지금 그 기계가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드라이버가 지워졌거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없네요. 다행히. 요거는 문제 없죠? 디스크 드라이브도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네요. 열었을 때 문제가 됐다면 여기 노란 표시나 그 다음에 빨간 X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자 사운드가 문제인데 여기 가서 누르는데 여기에 X가 되니까 느낌표가 딱 있어요. 아니면 이게 없어요. 이게 아예 이게. 여러분 요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운드 칩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워졌다면 이게 안 나타나요. 요것들만 나타나고 요런 게 없어요. 리얼텍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면 이제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가 지워졌거나 아니면 여러분 꽂혀있는 사운드 카드가 아니면 칩이 불량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운드 카드 하나 다시 사다가 꽂으면 돼요. 다시 달면 돼요. 달고 드라이버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15,000원에 고칠 수 있어요. 할 줄 안다면. 모른다면 에서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한 4만, 5만 달락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걸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작업 장치 관리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 드라이브를 내가 새로 업데이트 한다거나 또 장치를 제거한다거나 장치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제거도 가능해요. 제거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면 돼요.
그럼 제거됩니다. 그러면 사운드 카드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가 제거됐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막 만지다가 잘못 만지는 애들이 막 들어가고 만지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또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또 사용 안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임시로 지금. 애가 너무 게임만 미쳐 있어요. 그럼 또 이거 가서 탁 눌러 사용 안 하면 딱 눌러버려요. 그럼 삭제한 게 아니고 우선 소리를 안 나오게 죽여버린 거예요. 또 애가 막 인터넷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가가지고 요거 네트워크 들어가고 요거 오른쪽부터 누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용 하면 딱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 인터넷 안 돼. 그러면 고장인갑다. 야 에이스 불러놓게 가고 그날 못합니다. 엄마 다음날 어쩌고 엄마 인터넷 고쳤어. 하면 야 에이스 기사가 지금 바빠서 안 된단다. 하면서 며칠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말 잘 듣고 하면 그죠? 이렇게 해갖고 사용 안 하면 여기 사용하면 나옵니다. 다시 하면은 여기 다 살아나요. 인터넷이 돼요. 여러분은 고래 인터넷 하시고 애월때는 다 엑스 해놔버려요. 물론 애들이 요즘 똑똑해서 잘 알아요. 근데 또 엄마보다 더 잘합니다. 엄마 장난치네 하면서 사고 탁 켜고 하고 엄마 나타나면 또 다시 엑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강제로 이제 종류를 사용 안 하게 한다거나 아예 제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요. 그죠? 잘못 손댔다가는 이거 뭐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손댔다가는 다시 에이스 부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것도 모르고 제거 누르다가 인터넷 랜 드라이브 설치할 줄 안다면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찾든지 아니면 여러분 뭔지도 모르니까 이 명칭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AS 불러야 되겠죠.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어댑터도 마찬가지. 이거 비디오 카드예요. 이거 지워버리면 화면이 커져요. 커지고 게임 같은 거 해도 막 색깔이 어른어른하고 엄청 느려져요. 화면을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끄떡끄떡 이렇게 있죠. 뭐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끄떡끄떡. 그러면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뭐 잘못된 비디오 카드 드라이브가 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치 관리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또 얘에 대해서 어떤 등록 정보가 나타나요. 비디오 카드에 대해서, 그죠? 요게 지포스라는 곳에 대해 나오더라. 여기서도 보세요. 이게 사용 가능, 사용 안 합니다.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할 수 있죠. 드라이브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정보를 본다거나, 드라이브가 지금 어떠냐, 몇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고 또 각각 드라이브들의 어디에 들어있는지 위치도 알려줍니다. 버전하고, 그죠? 버전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뭐, 꼭 굳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드라이버를 딱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최적화가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 대의 컴퓨터 써보지 않은 이상, 이거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 에이스 기사도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딱 벌써 컴퓨터 딱 보고 이렇게 보면요. 아, 이거는 이 드라이브 깔면 좋다고 딱 감이 와요. 최신 드라이브 말고, 제일 최적한 드라이브를 찾아줘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바꿔봐요. 바꿔보고 잘 되는 걸 찾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거니까 그냥 이거 손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세요. 이제 느낌표냐, 뭐 물음표냐, X냐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키보드도 뭐 느낌표 이런 거 없고 다 없습니다. 그죠? 다 없죠. 그죠? 프린터도 일단 프린터가 나와요. 이게요. 자, 뭐 다른 거는. 자, 그래서 장치 관련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탭에 가면 시스템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의 구성 요소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정도 변경 가능해요. 그죠? 사용하게 한다거나 안 하게 한다거나 또 드라이브 변경도 가능하다 했죠. 그죠? 드라이버. 통역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영 통역도 못하고 공부도 얼마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유학 갔다 오다 하지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다 온 것 같아요. 발음 이상해지고 또 이 번역을 이상해갖고 저로 막 싸움만 일으켜요. 이 사람들 분명히 내가 들어도 그런 번역이 아닌데 얘가 번역을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야 되겠죠? 자르고 더 똑똑하네, 더 잘 통역하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도 버전이 낮을수록 좀 그런 경향이 커요.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면 어떻게 해요? 더 개선이 된 거죠. 버전이 만약에 1.2다 이런 버전이 있고 버전이 5.2다 있으면 당연히 얘는 안 좋은 거, 얘가 좋은 겁니다. 단계가 벌써 4단계는 더 높은 단계예요. 그죠? 레벨이 더 높은 애예요. 얘를 깔아야 되겠죠. 얘는 지워버리고 얘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높은 것. 그죠? 드라이브를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애로. 아니면 얘가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금 낮춰야 돼요. 3.2 정도 낮추자. 그럼 또 우리 컴퓨터에 잘 맞아서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버전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 따라서. 그렇죠. 드라이버를 변경한다는 게 이제 버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잘못 설치했다면 다시 바꿔야 되죠. 미국애하고 통역해야 되는데 내가 스페인 통역을 할 때고 왔어요. 아, 이거 잘못됐고 왔죠. 어떻게 해요? 교체 체인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애로. 그러니까 드라이브 버전업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른 드라이버들 바꿀 수 있어요. 자, 또 제거도 가능하다 했죠. 그죠? 필요 없다면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어디라고요? 하드웨어 탭인데 그 중에서 어디라고요? 장치 관리자.
하드웨어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장치 관리자 안에서 해줍니다. 그걸. 자, 요런 걸 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 탭에서는 요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탭에서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 제가 얘를 일부러 이렇게 캡처를 뚫 때 이렇게 X로 만들어 캡처했어요. 이렇게 X. 빨간게 X 딱 붙죠? 요게 붙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예 사용 안 함 해버린 거예요. 또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이나 아예 지금 뭐가 없다거나 이러면 X가 또 X가. 지금 요 프린터를 연결했었는데 집에서는 연결됐는데 여기서는 제가 노트북을 들고 나오면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연결해놨어요. 프린터를 또. 프린터 자체가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인터넷이 가까우니까 무선으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탁 뚜껑 열면요 이렇게 들어가보면 X 딱 돼 있어요. 왜요? 프린터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못 찾으니까 얘가 X 찾는 겁니다. X 딱 뜨는 겁니다. 그 집에 가면 또 이게 없어져요. X가. 연결돼 버렸으니까. 여러분 또 강제로 사용 안 하면 또 X 붙습니다. 또 요거 말고 이렇게 붙어요. 느낌표가 붙는 게 있어요. 노란색 느낌표. 또는 노란색 물음표가 붙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거 붙으면은 뭐냐. 느낌표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는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드라이버거나 드라이버가 아닌 거, 맞지 않는 거 설치한 거. 여러분이 잘못 설치한 거, 이거. 맞나요? 그러면 얘가 드라이버는 있는 것 같은데, 영 못 찾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 얘가. 연결이 안 되는 드라이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드라이버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물음표는요. 기계는 꽂혔는데, 기계는 있는데, 기계는 여러분 꽂혔어요. 꽂혔는데, 드라이버를 설치 안 한 거야. 드라이버 설치를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꽂혀있다. 나는 얘는 뭔지는 모르겠어. 기계는 뭔가가 꽂혀있는데, 얘가 사운드 카든지 비디오 카든지 모르겠다는 거. 이렇게 물음표 딱 나옵니다. 여기다가 알 수 없는 장치되고 물음표 딱 나와요. 그러면, 뭔가는 꽂혔는데, 내가 모르겠다는 거. 왜? 통역하는 애를 안 깔아놨으면 걔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드라이버를 설치해버리면 얘가 다시 요런 이름으로 바뀌면서 알 수 없는 장치는 없어지고 제대로 기계에 딱 잡힙니다. 원래 자기가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잘 딱 들어가요, 지금. 아니까 이제. 느낌표는 기계를 지금 드라이버를 설치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드라이버 설치한 거예요. 맞지 않는 드라이버. 통역을 잘못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영어를 통역해야 되는데 스페인 통역을 데리고 오니까 얘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잘하는데 스페인어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역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느낌표가 딱 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를 지우고 다시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느낌표 떴다면. 물음표 떴다면 아, 내가 기계만 꽂아놓고 드라이버라는 거 설치 안 했구나. 드라이버를 구해서 설치해야 돼요. 네. 그런 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요 기능들을 알아두세요. 요거 느낌표는 요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컴퓨터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죠. 자, 그리고 고급 탭 있습니다. 이 고급 탭이 이제 가끔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겁니까? 고급 탭 안에 가면은, 자, 아까 요거는 방구고요. 요건 닫고. 자, 고급이라는 곳에 가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요거에 시작 및 복구,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복구하는 거. 시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 컴퓨터를 켜자마자, 막 뭐 읽고, 막 찌찌찌 지나고, F8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그때 시작, 그 메뉴를 요걸 설정하는 거고요. 복구라는 걸 말 그대로 복구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복구에 관련된 이 메뉴를 가지고 시험에 가끔 내고 있어요. 상시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얘에서 뭔 역할을 하냐? 자, 여기서 설정에 가볼게요. 설정에 가면요, 요런 게 뜹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시작 돼 있죠, 시작. 그리고 기본 운영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면요, 여러 가지가 뜨는데, 지금 하나는 고스트랑이 떴네요. 이거는 뭐냐면 복구하라고 뜨는데, 여러분 집에는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XP.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처음에 컴퓨터 켤 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게 알아서 안 하기 때문에. 따로 뭐 선택하는 게 안 뜹니다. 하지만 전에 가르쳐드린 멀티부팅이라는 거 있었죠. 멀티부팅. C에는 XP 깔고 D에는 비스타 깔았어요. 그럼 컴퓨터를 탁 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조금 기다리면은 물어본다 했죠. 까만 화면에 하얀 걸로 위에는 XP 어쩌고저쩌고 밑에는 비스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방향키 가지고 XP, 비스타 두 개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엔터키 누르면 XP 선택하면 XP로 부팅이 되고 비스타 선택하면 비스타 부팅이 되겠죠. 그런 걸 설정할 때 여기서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설정했다면 여기는 하나 나오죠. 여기 밑에는 뭐뭐뭐 나오고 뭐 비스타, 윈도우 비스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그때 뜨는 두 줄이에요. 자, 여기서 요걸 몇 초 동안 표시하려면 묻습니다. 표시할 시간 대부분 3초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초 동안 표시되는데 그때 빨리 방향키 탁 눌러가지고 비타 선택하고 엔터키 눌러야 돼요. 아니면 비타를 딱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타를 뜬다는 거예요. 3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본 설정인 XP나 뭐 비타 내가 설정해 놓을 건데 그쪽으로 바로 부팅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 안 대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요 3초 요 초수를 선택해 놓으면 그만큼만 지금 잠깐 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즉 운영체제가 여러 개 깔렸다면 그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는 잘 안 물었어요. 시험에 잘 물은 거는 자, 요겁니다. 요거 시스템 오류에 대한 거. 시스템 오류, 즉 복구에 관련된 거죠, 그죠?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죠. 컴퓨터 시스템이라 시험에서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면 얘를 무조건 뭘로 알아야 되냐면 컴퓨터로 알면 됩니다. 시스템 말이 나오면은 이건 컴퓨터로 아세요. 컴퓨터 그냥 컴퓨터. 그게 제일 빨라요. 해석이 그냥. 뭐 시스템 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시스템은요. 그냥 컴퓨터. 다시 말해서 컴퓨터 오류다. 오류가 생겼어요. 쓰다가. 가끔 그런 거 있죠. 마우스가 안 먹힌다거나 그죠? 키보드가 안 먹히고 아니면 먹통이 돼요. 마우스는 움직이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오류만이다. 오류. 그렇게 오류가 생겼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류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곳에 기록을 하더라. 이벤트 기록. 자, 로그는 뭐냐면 여러분 방문 기록하고 똑같아요. 누가 왔고 누가 나갔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프로그램 언제 띄웠고 언제 종료했고 또 무슨 어떤 걸 깔았고 이런 게 기록이 됩니다. 컴퓨터에는 로그라는 기록이 돼요. 로그 파일이 있어요. 확장자가 LOG예요. 거기에 여러분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됩니다. 뭐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로그 파일만 읽어도요. 누가 언제 들어왔고 이 컴퓨터를 언제 켰고 언제 껐는지 또 어디 가봤는지 다 알아요. 거기에 기록할래 말래 묻는 겁니다. 만약에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기록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내가 언제 뭐 갔는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니면 또 이런 거. 관리 경고를 보내겠다. 경고 어때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어쩌저쩌저 나오고. 우리 인터넷에만 그런 게 있어요. 보내지 않음. 봤나요? 그게 이런 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해서 뭐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 뭐 오류를 뭐 보내갖고 하면 됩니다. 뭐 보내지 않음 나오죠. 그럼 여러분 대부분 보내지 않으면 하죠. 그죠? 그럼 다 끼고 인터넷 다 끼고 다시 열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경고창, 이런 경고창을 이해하는 겁니다. 보내지 않음 같은 거. 그걸 띄우겠느냐 묻는 거고요. 자, 또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다시 시작.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체크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컴퓨터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툭 끄다 켜져요. 이상하다. 또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툭 끄다 켜져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요 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모드. 요걸 대부분 체크돼 놨어요. 컴퓨터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 뭐냐면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껐다 켜져요. 뭐 좀 하다 보면 껐다 켜지고 껐다 켜지고.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이 프로그램을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즉 여러분 컴퓨터도 이상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껐다 키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열심히 문서 작성했는데 퍽 꺼지면 어떡합니까? 날아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겁니다. 그죠? 그때는 자꾸 조금씩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요걸 꺼버리세요. 끄고 확인 눌러놓으면 그러면 좀 덜 할 거예요. 물론 덜 하더라도 껐다 켜진다는 자체가 여러분 운영체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오류는 생기지만 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끄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글 문서 작성하는 그러면 빨리 저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얘를 체크해 놓으면요. 얘가 판단할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예 껐다 켜버려요. 그냥 퍽 하고 나갔다가 다시 켜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래 묻는 겁니다. 오류가 생길 때 기록할래? 기록해 놓을래? 각각을 다 기록해 놓을래? 아니면 경고창을 보낼래? 또는 컴퓨터를 아예 다시 시작해버리라. 문제가 생겼으니까 껐다 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래라고 내가 정해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다 꺼놨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죠? 경고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경고 보내라면 막 뜹니다. 그죠?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막 뜹니다. 그죠? 그런 것도 뜨지 마라 해놓은 겁니다. 귀찮아요. 자, 요거 세 가지를 알아두세요. 고급에 가면 되더라. 자, 고급에 가면 어디 가야 돼요? 고급에 시작 및 복구에 가서 여기서 시스템 오류라는 거. 여기 가면 요거 세 가지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거 없는 거 묻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거 시스템 복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동 업데이트 있고 원격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써보셨겠지만은 복원이라는 걸 돌려보신 분 있죠, 그죠? 어디 갑니까? 시작에 가서 모든 프레임, 보조 프레임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면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날짜로 과거로 컴퓨터 상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집은 그거 안 되던데요? 합니다. 왜 까만 글자가 안 나타나는데 진한 글자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여기 와서 요거 체크가 돼서 그래요. 요거 체크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드라이브의 시스템 복원을 사용 안 하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안 돼요. 그 복원 시점을 기억하는 그 용량을 차지합니다, 걔가요.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옛날 시점을 기억해둬야 되잖아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몇 달치 걸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쌓이면 몇 기가가 넘습니다, 그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모질한 사람은 이걸 꺼놔요, 일부러. 그 S기사 꺼요, 일부러.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전으로 돌리고 싶은데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요걸 체크해놔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와서 나는 복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걸 꺼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시켜요, 그 복원 시점을. 그 대신 이제 용량이 그만큼 차지하니까 복원 이제 여러분 집에 어느 정도 하드 용량이 있는 분들은 이거 다 꺼놓으셔도 돼요. 그죠? 어차피 남아도는 용량이에요. 복원 시점에 넣으면은 S기사 덜 불러도 됩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부를 걸 한 6개월에 한 번 부르면 됩니다. 자, 요런 거. 복원을 어떻게 할래? 하게 할래? 안 하게 할래? 자, 자동 업데이터. 이거 여러분 항상 물어요. 어디에요? 여기 방패 나오죠, 방패. 방패 나왔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나오죠. 자, 그걸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안 물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해요, 지가. 업데이트가 있다면. 그게 자동이고요. 여기 권장이 해놨죠. 그냥 알아서 하게끔. 자, 업데이트를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다운로드는 해요.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다운하고 설치는 사용자가 알아서 다운로드 한 것 중에 선택을 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고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또 뭡니까? 알려만 줘요, 그냥. 알려만 주고 다운로드 하거나 설치는 사용자가 하래요, 그냥.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랗게 떠갖고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주고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 또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설치하라고 떠요. 누르면 이번에 또 나오고 설치 누르면 설치가 돼요. 요거는 이제 알려만 주겠다. 자, 사용하지 않겠다 있죠, 그죠?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이거 다 권장해놔도 됩니다. 물론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들은 한 개 정도는 체크를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있지만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 권장을 권하는데 삼성이나 LG 거 써가지고 불법이 아닌 거 쓰시는 분은 자동 권장 하시면 돼요. 불법 제품인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거기에 불법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프레임이 같이 깔려요. 그걸 깔면은 여기 막 나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돼 있다 하면서 나오고 30일 이후에 이렇게 화면을 갖다가 까맣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거 쓰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화면이 까맣게 돼요. 바탕화면이 까맣게 돼 있어요, 그냥. 쓰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바탕화면이 까마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거 이제 조립 사가지고 조립품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안 사신 거 원래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10몇만 원 해요. 윈도우 XP가. 그걸 안 사신 분들은 이제 요거 다운로드 할 때 한 개나 몇 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가끔 자동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그런 거 많아요. 화면이 이상해졌다 하면서 화면이 까매졌대요. 아무리 바탕화면 바꿔도 까만하면서 안 돌아온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그 체크가 여기 나왔어요. 30일이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등록하라고 나와요, 계속. 당연히 불법이니까 등록이 안 되죠, 그죠? 자, 방법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방법은. 제가 불법을 권장해줄 수는 없지만, 인터넷 딱 찾아가지고 치면요. 요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하면 끝나요, 그냥. 그거 설치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냥 등록된 것처럼 처리해가지고 얘가 까만 화면을 보실 수 있게 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안 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등록이 안 됐지만, 돈 주고 산 것처럼 등록을 가짜로 해버리는 거예요. 가짜 한 것처럼 쏘겨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정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대부분 조립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뜨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 불법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것까지 처리해갖고 해놨어요. 한 3년 전에 주로 많이 나왔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막 그런 게 엄청 나왔어요. 그래 에이스 기사들이 바빴어요. 그때. 엄청 바빴어요. 막 뜨니까 불법 소프트웨어 30일 이후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죠? 에이스들 그때 막 엄청 바빴어요. 별것도 아닌데 갖고 이제 간단하게 탁 얘기를 해주고 출장비 받아서 올 수 있었죠. 괜찮았죠. 그때.
지금은 이제 웬만큼 다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또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권장해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거 해놓으면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뭐 어떤 안 좋은 점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해킹의 위험이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가 보완을 해줘요. 계속 이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패치라 그럽니다. 그걸 패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줍니다. 또 기능 개선도 해줘요. 속도를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함으로 해서 또. 그걸 이제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장해 주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죠? 업데이트를 있으면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셔도 돼요. 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원격이라는 거 전에 설명했죠. 그죠? 딴 사람이 내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원격 초대를 하시겠습니까? 허용하겠습니까? 하나죠. 그죠?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초대를 한다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초대하면 이게 이제 내가 조종을 할 수 있거나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오케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조종 못 해요. 그죠? 막 들어와서 막 하는 거는 그건 해킹이죠. 그죠? 뭐 해킹이 안 됐다면 절대 내 컴퓨터를 누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허가를 하면 가능해요. 이것도요.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원격 조종을 허가를 하셔야 돼요. 또 그 사람이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뭐 내가 이렇게 해줘야, 작업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정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럼 전화상으로 해줍니다. 그럼 따라하면요, 이거 갑자기 마우스 이제 손대지 마세요.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막 마우스가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창도 닫고 열고 막 이래요. 딴 사람이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좀 개선한 거라고 보는데, 해킹이 이제 옛날 이런 컴퓨터죠. 이런 거였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원격이에요. 여러분이 제 컴퓨터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컴퓨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 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이, 제 화면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저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제 화면을 조정 못하게 해서 제가 막아놨어요. 화면만 보게 해놓은 겁니다. 움직이면 제가 하고. 그죠? 자, 원격, 이런 거 조정 가능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원격.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고 말아두세요. 그냥. 이런 거 하더라. 자,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우리가 말했죠. 그죠? 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요 노란 물음표 나오네요. 느낌표 나오네요. X 나오네요. 자, 뭐라 했죠? 물음표는 하드웨어는 설치됐어요. 그러면 드라이브를 설치하지 않은 장치죠. 그죠? 즉,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상태고. 느낌표는 꼭 내가 드라이브까지 설치했는데 잘못된 드라이브를 설치한 겁니다. 그죠? 영어 통역이 아니고 스페인 통역을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통역이 안 되죠. 그죠? 얘가 느낌표 딱 떠요. 이게 뭐야? 이럽니다. 얘도 모르는 게 왜 이상한 애가 왔어? 이래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설치해주면 돼요. 자, 얘는 사용을 중지시킨 거야, 내가. 임시로. 지금 사용 안 하니까 괜히 얘가 리소스 잡아먹지 말고 얘는 잠깐 저쪽 가 있어, 그럽니다. 여기 잠깐 자리를 피해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뭐 사람 많으니까 저쪽 가 있으라고 하는 거고요. 안 쓰니까, 지금 안 쓰니까, 그죠? X 딱 됐습니다. 사용 중지한 상태.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랜카드를 중지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애들 인터넷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고장났다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 네? 자, 요 세 개의 뜻을 알아두세요. 요런 거. 그죠? 요걸 이제 막 섞어내겠죠. 그죠? 이렇게 막 섞이면 이제, 특히 요거 섞으면 헷갈리겠죠? 물음표와 느낌표. 느낌표는 드라이버가 설치됐지만 잘못된 드라이버. 얘는요, 아예 드라이버가 설치 안 된 거.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